자, 이제 다음 소설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청전입니다. 볼게요. 심청도 뭐라고죠? 심청이 수국 용궁에 머물적인 옥황상제의 명인이 거행이 오죽하여 사회용왕이 다 같이 시녀를 보내어 시녀를 동그라미 안 쳐도 돼요. 아침 저녁으로 문안하고 번갈아 담궈 서서 문안하고 용왕도 동그라미 되겠네. 용왕 금수능나 비나노새 황영 월패 온 얼굴 다 같이 잘 보이고 예쁜 모습 웃는 시녀이 앉아요. 차린 시녀 정성으로 공한 시녀 수려한 시녀들이 주야로 모실 적에 사을 만나 잘 있는 집 닷새마다 큰 잔치를 베푸니 상당히는 비난배필 하당히는 진주서대. 이처럼 받들면서 오히려 장사질하니까 조심히 각별이다. 즉 심청이 용궁에서 대접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때라고 했죠. 이때 그럼 뭐니? 여기까지가 한 박스입니다. 여기까지 한 박스. 여기는 심청이 용궁에서 환대를 받는 모습. 자, 이제 시간 공간이 바뀌죠. 지상으로 올라와서 이때 장성상 백부이 동그라미 심소저, 소저는 작은 아씨라는 뜻이에요. 심소저의 글을 벽에 걸어놓고 날마다 지금을 하는 빛이 변하지 않으니 하루는 글족자에 물이 흐르고 빛이 변하여 검어지니 심소저가 물에 빠져 죽었는가. 자 보세요. 물이 흐르고 빛이 변하였으니까 혹시 심소저가 물에 빠져 죽었는가 하니까 이게 뭐니? 비현실적 요소입니다. 비현실적은 다른 말로 정기적이라고 합니다. 정기적 할 때 전기가 위인전기 할 때가 아니라 이 기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기할 기자. 그래서 아주 비현실적이고 정기적인 요소는 얘기죠. 물이 흐르고 빛이 변하여 검어지니 심소저가 물에 빠져 죽었는가 하여 무수히 슬퍼하고 탄식하더니 이윽고 물이 거치고 빛이 도로 황홀해지니 부인이 괴상하게 여겨 누가 구하여 살아난다 하며 10분 의역하지만 밑줄 10분 의역하나 어찌 그러하니까 시누리요라는 말은 장성상 때 부인의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 화산대기에서 대체 적상집 가옥에 화장실에 박혀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목소리라고 했죠? 바로 서술자의 목소리. 서술자적 논평 또는 다른 말로 얘를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서술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 어찌 그러하기가 쉬우리요는 인물의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서술자의 목소리죠. 그날 밤에 같은 하루니까 이거는 박사입니다. 그날 밤에 장성대 부인이 제물을 갖추고 강가에 나아가 심소저를 구하여 혼을 불러 위로하는 제사를 바치려 마음을 먹고 시비 요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시비는 이때 비라는 말은 여자 하인을 얘기합니다. 시비할 때 비 들어가는 건 다 여자 하인입니다. 노 들어가는 게 있죠. 노 들어가는 건 남자 하인입니다. 고전소설에서 시비라든지 또는 시비 혹은 비복이라고 하거나 또는 노복이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비복, 노복 이렇게 나오면 성별이 달라요. 그러니까 비 들어가는 건 여자 하인, 노 들어가는 건 남자 하인입니다. 아까 우리가 대장금을 했는데 옛날 드라마 중에 혹시 너희들 추노라고 들어봤니? 그건 어떻게 들어봤어? 추노 어떻게 알지? 짤로 다닌다고 장현 나와가지고 얼려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 그 추노에 나오는 노래가 임재범 노래 있거든요. 혹시 아나? 가슴을 팬 것처럼 인물을 팬 것처럼 노래방 가면 그 노래 잘해요. 그리고 지금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미리 얘기할게요. 샘 노래방에서 임재범, 박효신, JK 김동 이런 사람 노래 즐겨 부릅니다. 왜냐? 지금 기록되고 있으니까 거짓말 안 하죠. 왜냐? 내 목소리가 허스키하잖아. 내 허스키한 게 고음이 올라가요. 최고죠. 저번에 박효신의 야생가 불렀다가 목소리 찢어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 명 갔었는데 야생가 하얗게 피어나 멋있게 불렀는데 주변의 사람들 다 집에 갔어요. 지겨웠어요. 어쨌거나 추노라고 하면 추노는 도망간 남자 노예를, 남자 하인을 추적해서 잡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드라마는 제목이 잘못됐어요. 누굴 쫓아다녔지? 언년이라는 여자 하인을 쫓아서 다니죠. 잡으러 다니죠. 그러니까 걔는 원래는 추노가 아니죠. 여자 하인이면 추비가 돼야 되죠. 자, 어쨌거나 시비를 데리고 강가에 다다르니
광우 깊어 상경. 상경은 얘들아 잘 알아야 되는 거 정말 자주 나오죠. 밤 11시에서 1시 사이를 삼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깊은 밤이라고 생각하면 돼. 깊은 밤. 옛날에는 일찍 잤을까 늦게 잤을까? 얘들 당연히 일찍 잤겠죠. 지금처럼 뭐 놀이문화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들 보고 야 11시부터 1시면 깊은 밤이야 라고 하면 11시에 학원 끝나는데 집에 가면 12시인데 게임하면 2시인데 뭐 이렇게 되잖아. 근데 옛날에는 생각해봐. 농사 짓는 애들은 다 밤에 일 다 하고 낮에 일 다 하고 밤에 호롱불 켜놓고 딱히 할 일이 없잖아요. 챙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처먹으면 자는 거죠. 그러니까 8시 10시쯤에 넌 잘 수밖에 없는데 11시 1시면 되게 깊은 밤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글을 읽는 선비들도 보통 저녁 먹고 8시쯤에 저녁 먹고 책 좀 보다가 10시쯤이면 다 자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시골이나 뭐 예산이나 이렇게 홍성이나 시골에 가면 밤 10시면 캄캄하잖아. 어디 안 다니잖아. 제주도도 아까 내가 제주도 얘기했지만 제주도는 얘들아 삐까번쩍한 건 다 관광지예요. 중문이니 뭐니 다 바닷가 보이는 데가 삐까번쩍하고 뭐 그렇지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밤 10시면 무서워요. 곰곰하니 되게 그렇죠. 그래서 삼경은 되게 깊은 밤입니다. 깊은 밤에 첩첩이 쌓여난 게 산골짜기 잠겨있고 첩첩이 있는 연기 강물이 됐다. 편주는 조각배입니다. 조각배를 저어서 중류에 빼놓고 배 안에 제사상을 차리고 부인이 치를 자는 보고 오열하며 소절을 불러 위로하니 아 슬프다 심소자야 죽기를 싫어하고 살기를 즐거워하면 인생이 당연하고 일편단심에 양육하신 부처의 은혜를 죽음으로써 갚으려고 한가지 쇠자한 목숨을 스스로 끊으니 고운곳이 흩어지고 나는 나비 불에 들이 어찌하니 슬플 수가 한잔 술로 위로하니 응당 소주의 혼이 아니면 없어지지 않냐니 속히 와서 험향은 뭐냐면 향을 맡아라 이런 얘기거든. 지금 여기서는 심소주가 물에 빠져 죽은 줄 알고 있잖아. 죽은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게 뭐니? 향이야. 그래서 왜 우리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있거나 제사 지낼 때 뭐를 피우니? 향 피우죠. 그러니까 이제 죽은 귀신이 그 향 냄새를 맡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얘들아 저기 상가집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그 향이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향이 이렇게 쭉 타들어가다가 끊어져 버리면 돌아가신 분이 거기 와서 이렇게 보려고 해도 못 오는 거야. 향을 맡아서 와야 되는데 향이 없으니. 그러니까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 고인의 빈소를 모시는 데 가면 향이 계속 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상주들은 잠을 잘 못 자는 거죠. 향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2015년 10월 17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3일장 치르면서 거의 3일 꼬박 생게 그거예요. 향 우리 아빠 와서 계속 맡아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자, 그 다음에 하얀 눈물풀에 범국하니 천지미물이다 밑줄 어찌하니 강동하리 무슨 논평? 서술자적 논평. 뚜렷이 발광단도 구름 속에 숨어있고 사납게 불단바람 고요하고 용왕이도 아니제 강물도 고요하고 백사장도 등 갈매기도 목을 길게 빼어 끄덕 소리하며 심산하라서들은 가ದಂ도 떼고 모른다. 뜻밖의 강한 가운데 없다 한절 맑은 기운이 백머리에 딱 어렸다가 잠시 뒤에 사라지게 날씨가 화창해지기를 부인이 반겨를 보니 가득 부었던 자리 반이나 없어졌죠. 자, 자리 반이나 없어졌어요. 맑은 기운이 오더니 자리 반이나 없어졌어요. 무슨 요소? 비현실적이죠. 사람은 갔다 오지 않았는데 안 왔다 갔는데 부었던 제사상에 부었던 자리 반이나 없어졌어. 그래서 소조의 영혼을 온데 슬퍼한다. 까지 한 박스. 왜? 그 뒤부터는 또 시간과 장소가 바뀝니다. 뭐니? 하루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하루는 광안전 해주실까요? 광안전은 고전시가에 사미인곡에도 나오는데 광안전은 뭐냐? 달나라 궁전을 광안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세계니? 바로 초월적 세계죠. 천상세계. 초월세계 천상세계입니다. 광안전은 달나라 궁전입니다. 하루는 광안전에 있었던 옥진부인 동그라미 하루는 달나라 궁전에 있는 옥진부인 오신다 하니 수국, 영국이 뒤누는 듯 용왕이 겁을 내어 사방에 번졌다. 원래 이 옥진부인은 신봉사이죠. 곽시부인 동그라미 인물의 동그라미 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을 때는 신책의 어머니 곽지 부인이었는데 죽어서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저기 달나라 궁전에 하늘나라의 천상세계의 옥진 부인이 거죠. 이 사람이 죽어서 광안전 옥진 부인이 되었더니 그 딸인 심소저가 수궁이 왔다 죽고 옥황상제였던 사람이죠. 역시 초월적인 인물. 옥황상제께 말미를 얻어 오저상봉안으로 온 것입니다. 심소저는 뉘시지를 모르고 머리 서서 바람을 따르렸다.
오색 구름이 어린 오색 가마를 옷기리는 높이 싣고 벽도하다 계열을 좌우에 벌을 꽂아놓고 각국 시자들은 옆에서 모시고 천하백할들 앞에서 모시며 봉황은 춤을 추고 앵무새는 말을 잘하는데 보도 중 처음이라까지는 뭐니? 오색 구름 나오죠? 벌려놓고 나오죠? 백합들 나오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그림으로 그렸죠. 바로 이런 부분을 묘사라고 합니다. 배경을 묘사했죠. 묘사는 마치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진 걸 묘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묘사된 부분을 지나서 드디어 어머니 곽시부인 즉 옥진부인과 심청이가 만납니다. 이윽고 교자에서 내려서 선배에 올라가면서 은달 청아 하고 부른 소리에 모친을 자고 와가 깨어났으며 어머니는 나를 낳고 초치기를 두었으니 지금까지 15년을 얼굴도 모르니 천재가 끝없이 깊은 날이 될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에 와서 영부에 만날 줄 알았다면 오던 날 부친 앞에서 이 말씀을 여쭈었다면 나를 보내고 서로 마음의 적이 위로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만나줬지만 외로우신 부친 동그라미도 신봉사 부친은 누구를 보고 반기십니까? 부친 생각이 새롭습니다. 엄마 보니까 아빠 생각나네요. 그랬더니 부인이 울며 말하기를 나는 죽어 귀하게 되어 인간 생각 아득하다. 너의 부친을 너를 키워서 의지하였다가 너조차 이래라니 너 오던 날 그 모습에 오죽하겠다. 내가 너를 보니 반가운 마음이야. 너를 부친 일은 서로마다 어찌 비길 수냐. 묻노라 너의 부친 가장의 그 모습이 어떠하니? 응답 많이 늙었습니다. 추측하죠. 그가 10수절에 호람이라고 했으며 뒷마을에 귀덕거미 동그라미 는 너에게 극진하지 않았더냐? 라고 했더니 얼굴도 되어보며 팔다리도 만져보면서 귀와 목이 희니 너의 부친과 귀하다. 손과 발이 고운 것은 어찌하리 내 딸이겠니? 내가 끼던 옥지와 옥반지이다. 옥반지도 네가 지금 가졌으며 수복 강강 평평한 양면에 새긴 돈 붉은 줄째 초홍가사 벌레룩도 애고 네가 찾구나. 아비 이별하고 어미 날씨벌이 다 갖추기 어려운 인간의 고생과 즐거움이라. 그러나 오늘날 믿으십니다. 건강편입니다. 뒤에 문제의 답이 그거이겁니다. 나를 다시 이별하고 너의 부친을 다시 만날 줄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게 뭐니? 이게 복선이죠. 뒤에 있을 일을 예측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선입니다. 오늘날 나를 다시 이별하고 너의 부친을 다시 만날 줄 네가 어찌 알겠느냐. 이런 걸 복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상해 보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짐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쵸? 짐을 옮긴 것도 복선이겠죠. 이런 걸 추측해서 할 수 있겠죠. 어떤 내용인지. 광한자 마주들이 허다하여 오래 비우기 어렵기로 도리어 이별하니 애통하고 닦아나 내 마음대로 못하니 한탄한 어찌 하시나. 후에 다시 천일날 있으리라 하고 떨치며 일어서니 소저 알려지 못하고 딸이끼로 졸며 하직하고 수정궁에 머물더라 까지가 또 빠지죠. 왜? 옥진부인과 심청이의 만남과 대화죠. 그 뒤에 이제 또 누가 나와? 다시 부친 신봉사가 나오죠. 이때 신봉사 동그라미 신봉사는 딸을 잃고 모진 목숨이 죽지 못하여 용병이 살아갈때 도화동 사람들이 신소자가 증거한 여수으로 물에 빠져 죽은 이를 불쌍히 여겨 비석을 세우고 그를 세였을 때 안못 버는 아버지 위에 자기 몸을 바쳐 효도하려 용복에 갔네. 안개어린 먼바다의 마음도 푸르니 봄풀의 해마다 한이 끝이 없네라고 노래를 했죠.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1번 별표합니다. 1번 별표 위에다 쓸까요? 오당률 1위. 당시 나왔던 시험 문제에서 얘가 오당률이 1위였습니다. 풀어볼까요? 영상 보는 친구들도 시간 내서 지금 1번을 풀어보세요. 많이 어렵습니다. 1번 보면서 도대체 몇 번이 답일까? 지금 타임에 분필 갖다 놔주세요. 연구소에서 꺼내서 다 부러졌어. 내가 다 부러뜨렸어. 오케이, 오늘 맞았고. 자,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선생님이 아예 밑줄을 쳐놨죠. 밑줄 쳐놨죠.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설명 다시 볼게요. 답은 1번입니다. 일단 우리가 아까 읽으면서 후에 다시 만나 즐길 날이 있으리라라고 심청 주인공이 분명히 예고되고 있긴 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옥진부인이 과연 초월적 인물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초월적 인물에 대한 근거는 일단 광안절이 근거예요. 연관편을 줄. 일단 광안절이 근거입니다. 자, 그런데 광안절이 달나라 궁전이라는 건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처음 보는 학생 같은 경우 광안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초월적 인물인 걸 알아야 될까요? 상제 때 말미루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옥황상제는 초월적 인물인 거 다 알잖아요. 광안절은 몰라요. 그러니까 옥황상제한테 허락을 얻어서 왔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니? 옥황상제도 허락을 받았으니 추론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천상세계에 있는 사람이구나. 즉 현실세계가 아닌 초월적 세계, 천상세계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가장 어려웠던 오답은 1자였어요. 2번 볼게요. 시대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밑줄 시대 배경.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것을 묘사해야 돼요. 자,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임진왜란이 끝난 후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예를 들어 이거는 좀 고전소설이지만 현대소설에서 순사 이런 거 나왔어요. 또 전차 나왔어요. 너희들 전차가 뭔지 아니? 전차. 뭐 탱크 이런 거 말고. 전동차인데 우리 지금 지하철이 몇 개가 이어져 있잖아. 그거 한 동을 똑 떼서 지상에서 다니는 차. 그래서 위에 전기를 이렇게 선연계해서 왜 우리 근대 드라마 보면 이렇게 나오듯이 버스처럼 가는데 위에 전기를 이렇게 쭉 가는데 그게 전차거든요. 그럼 그 전차 그리고 순사 이런 말들은 그 당시에만 썼던 것들이잖아. 그쵸? 당시에 썼던 것들 예를 들어 총독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그 문제 풀면서 봤을 거예요. 그 소설가 국어시 1일에 보니까 빠져문하게 거기 총독부가 시대적 배경을 드러낸다고 했잖아. 그런 것들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소재가 되죠. 예를 들어 200년 뒤에 그러니까 2223년에 수능에 지금 우리 시대 그러니까 200년 뒤에 지금 시대를 조명하는 핸드폰, AI 이런 것들이 다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게 되겠죠. 그 당시에 썼던 것들이니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겁니다. 간결한 문체. 이게 제일 어려워요. 아니 간결한 문체라는 게 뭐야? 일단 반대말 생각해볼까요, 얘들아? 간결체의 반대말이 뭘까? 몇 개 쓸까요? 간결체의 반대말은 쭉 늘어나는 말입니다. 만연체. 간결체의 반대말은 만연체입니다. 간결체는 문장이 짧게 간결하게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만연체는 문장이 되게 길게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 이렇게 했죠. 만연체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생각이 9번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잘 들어볼게요.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으로 생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게 옳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개소리 같죠? 이건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다시 할게요.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으로 생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맞는 문장이니까 내가 10가지 외웠겠죠. 추가라고 외웠겠죠.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얘들아, 만연체라는 대표적인 겁니다. 생각은 명사입니다. 지금 여기서. 생각이란 개념을 얘기합니다. 생각하면 할 때 이 생각하면 뭐니? 동사입니다.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 명사으로서 바로 이 생각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게 옳은 생각이라 나는 생각한다. 만연체죠. 옛날에 선생님 대학 다닐 때 공부는 해놓은 건 없고 또 점수를 잘 받고 싶을 때 국어 국문학과에서 가장 많이 썼던 게 시험 볼 때 만연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짧은데 그 길게 쓰면 얘들아 정성 점수라 그래서 F는 안 주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항상 시험은 불안하잖아. 누구한테 평가받는 건데 불안하잖아. 그래서 중간고사다 나가면 술을 한 막걸리 몇 잔 먹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관동결국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논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쭉 썰을 푸는 거야. 한 장 먹으면 잘 나오듯이. 그래서 보통 한 사람 그 시험 볼 때 45분 동안 보통 한 장 한 장 반 쓰는데 세 장 쓴 적이 있어요. 세 장 썼어요. 만연체. 원래 술 먹으면 말도 많아지듯이 관동결국의 역사적 의의는 고전에서 중요한 역할이라 하지 않을래야 아니할 수가 없다. 등등으로. 중요하지 않을래야 아니할 수 없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서 그 민중들의 생각을 보여주고 토로하고 또 말씀해주고 인정해주고 정풍의 긍정으로 민중을 지켜주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쭉 그냥 늘어 쓰는 거야. 다 똑같은 말. 그러니까 교수님이 보고 이 무슨 개소리야 하는데 그래도 많이 썼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F식이 좀 그렇잖아. 그래서 D 뭐 이렇게 해서 받은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느 자습서고 참고서고 간에 강절제 만전제를 설명해. 짧은 문체익을 긴 문체익이라고 해놓고는 기준을 제시하네요. 뭐가 만전체인지. 그래서 선생님이 기준 제시합니다. 시험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잘라서 나오거든요. 시험 볼 때. 그래서 쭉 나오는데 한 줄 반. 문장이 다시 한 줄 반. 이거 좀 길어요. 근데 한 줄 반. 한 줄 반 또는 한 줄 반. 요게 60에서 70% 이상이면 단결체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기준.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제가 한번 영상 돌려서 다시 봐봐요.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문이 있다라고 하면 한 줄 반, 한 줄 반이 60에서 70% 이상. 그러니까 10개의 문장이 있으면 6, 7개가 한 줄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강조처럼 보세요. 그러면 딱 들어맞아요. 근데 봤더니 막 아까 얘기한 소설가 구보시 일 같은 경우는 그게 의식의 흐름 비법이니까 문장이 되게 길거든요. 잘 익혀지지도 않고 그런 거 무슨 체야? 그건 만연체죠. 강결체의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 바로 황순원의 소나기입니다. 소나기 알죠? 기억나니? 서울에서 온 소녀가 보름새 소유편을 입고 징검다리에서 소녀는 징검다리에서 조약돌을 만지고 있었다. 소녀는 거기 가지 못하고 쭈뼛 걸었다. 그리고 소녀가 길을 비켜주자 소녀는 건너갔다. 되게 짧잖아. 그리고 그런 소년의 뒤에서 소녀가 외쳤다. 이 바보. 그러면서 조약돌을 들어서 소년에게 던졌다. 소년이 그 돌에 맞아서 죽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걸 소녀가 응엄한 웃음으로 결국은 죽였다. 이라고 했다. 뭐 이러면 뭐가 되니? 호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강결체는 얘는 아니죠. 자, 사건의 생동감 있게 서술해요. 생동감이라는 말은 바로 현장감 있게, 특히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게 라는 말이 사실성이 있게. 그래서 얘들아, 생동감, 현장감, 사실성은 소설에서 다 하나의 역할이에요. 생동감, 현장감, 사실성은 주로 소설에서는 뭐를 쓸 때 많이 나오니? 사투리, 방언. 사투리만 있으면 생동감이 있어요. 사투리만 있으면 현장감이 있고 사실성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사투리 쓴 거 없죠. 그죠? 심천이 같은 경우가 아따 어머니 보고 싶었으냐 이런 거 안 하죠. 현장감, 사실감, 생동감. 그 다음에 독백과 우물의 방법. 이거 갈등 없어요. 두 번째, 기억에서 미역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맑은 기억입니다. 맑은 기억은 얘가 지닌 비법. 보세요. 장선작대 부인이 비범한 능력을 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당시의 일들이 비현실적이지 장선작대 부인이 능력이 막 초능력까지 이런 건 아닙니다. 3번에 장선작대 부인이 지닌 비범한 능력은 아니겠죠. 3번 되고요. 다음 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육결 명사에서 적절하다고. 심청전에는 장선작대 부인의 등장, 수궁에서의 모래 상목, 삽입, 시정 같은 경파물이 없는 대목입니다. 이런 요소는 서사의 분위기 형성이나 인물의 성격 구역, 주제의식의 반응에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볼게요. 완판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찌 경판본이에요. 경판본, 완판본이 뭐냐면 옛날 고전소설은 얘들아 주류, 즉 이야기 흘러가는 흐름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내용들이 다른 게 많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2본이라고 해요. 2본. 다른 말하면 이렇게 이게 다른 일자인데 다른 원본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청전에서 이야기 흐름은 똑같아. 인간수에 빠지고 아버지 위해서 빠지고 그리고 나중에 만나고. 근데 어떤 때는 아까 저기 비덕음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뺑덕음이죠. 그리고
모문사 주지 스님만 나오고 하잖아. 근데 어떤 기본에는 이런 모문사 주지 스님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도대체 일어났을까?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한글 누가 만들었죠? 세종대 아까 집현전 학자님 만들었죠. 그리고 그 한글의 보급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바로 한글 소설입니다. 소설로 나오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한글로 소설을 만들어서 많이 보급을 했단 말이야. 근데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일반 서민들, 노부들 같은 경우는 글을 모르죠. 지금도 시골 아주 촌에 가면 할머니들 글 모르는 사람 많잖아. 말은 해도. 그래서 한글 소설을 말해주는 사람이 생겨요. 마치 뭐처럼 우리 TV에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전향수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원본 하나를 가지고 그 이야기 줄거리를 머릿속에 넣은 채 각 지방에 장터 이런 데 떠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야. 사람들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향수들은 되게 연기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글을 모르니까 전향수 옆에 이렇게 뭐 여러 명이 몇십 명이 이렇게 있고 혼자서 이 사람이 원맨쇼를 하는 거야. 옥진 부인이 나와서 에고 쳐다보고 싶었다 이러면 청이는 어머니면서 어머니 그러면 거기 있던 안여자들이나 뭐 순진한 사람들 다 머리 막 같이 울고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 평양에 아주 유명한 전향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만 떴다가는 막 수백 명이 막 모이고 이랬거든요.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연기를 너무 잘해서. 연기를 너무 잘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내용들을 가지고 막 여러 개의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원래 원본에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잖아. 그래서 어떤 소설을 막 이야기하다가 너무 리얼하게 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불쌍한 여자는 막 울고 있는데 그 옆에 나쁜 그 양반 놈이 와서 대감이 와서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어. 이러고 있으니까 그 순진하고 순수했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하인 중에 하나가 나쁜 놈이잖아 대감이. 그리고 막 감정이입도 됐겠죠. 하면서 낯을 들고 가서 된 거예요. 전향수. 이건 실제로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쉽게 말하면 이거다 얘들아. 우리 엄마들이 드라마 빠지면서 아 저 나쁜 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드라마 배우는 연기를 잘했어 못했어? 잘했죠. 현진아 기다려. 동훈이 내가 복수해줄게. 그렇게 너무 연기 잘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식당 가고 악역 같은 사람들한테 막 밥을 텅텅 넣고 나쁜 새끼 너희 손톱도 탁 대가리 치고 막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양에 있는 그 전향수는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하니까 거기에 빠져들었던 뭐 서민이 백성이 그 격분을 못 참고 가서 낯으로 배서 죽인 거예요. 너무 잘해도 안 돼. 그럼 내가 꼴보기 싫죠? 괜찮니? 옛날에는 하긴 이랬더니 옆에 혼자 수업하는 애가 상가실 가가지고 이상해요 옆에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뭐 하면서 원래 원본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번뜨리면서 이본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걸 다 받아 적었던 사람들이 있으면서 여러 개가 너희들 콩쥐 팥쥐 알아요? 콩쥐 팥쥐도 약 60여 개의 이본이 있거든. 근데 그 중에 가장 끔찍한 게 뭔지 알아? 들었었어? 다른 이본 중에 제일 무서웠던 게 팥쥐는 죽어서 적갈된 얘기 있어요. 그 원님하고 콩쥐하고 나중에 잘 살았잖아. 근데 이제 어떤 놈이 그걸 막 하면서 좀 밋밋하게 끝나니까 그런데 1년 후로 이제 지간지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팥쥐가 계속해서 팥쥐 엄마 모르게 계속 원님한테 자꾸 대시를 하고 콩쥐는 그걸 막 싫어하고 막 했는데 팥쥐가 콩쥐를 죽이고 그걸 원님이 알고 난 다음에 팥쥐한테 너무 화가 나서 팥쥐의 사지를 다 절단해요. 그리고 그걸로 젓갈을 담아요. 그리고 1년 동안 발효시켜요. 눈가리가 위에 나오게끔 해서. 그리고 1년 뒤에 팥쥐 엄마한테 그걸 선물로 보내요. 팥쥐 엄마는 젓갈이 왔다 보니까 고맙게 왜 이렇게 젓갈 주셨지? 고맙습니다 원님 하면서 이렇게 그 뚜껑을 열었더니 팥쥐 눈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발효된 팥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조선시대 맞짱 드라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심청전 지금 여기 나온 거 춘향전 뭐 장화홍련전 아니면 뭐 흥부전 이거 다 너희들이 뭐니 이거 만들 수 있죠.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다.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심청전, 흥부전, 춘향전 이걸 다 섞으세요. 섞어도 돼요. 춘향이는 인당수 푸르물에 가기 전에 나무로 내려가서 기생이냐 또 이런 식으로 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2번들이 많은데 적절하지 않을 겁니다. 5번 볼까요? 옥진물이 심청이 하는 말은 딸 물에 빠지 신봉사의 어리석은 자, 물에 빠지기 위한 신봉사도 없고요. 신봉사가 어리석은 행위를 여기 부각하고 있는 것도 없어요. 답은 5번으로 바로 정리합니다. 마지막 고사성 문제. A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한자. 한가해 두고요. 여기 한에다가 동사는 현관입니다. 이 한이라는 말이 A에 보면 있어요. A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 A에 보면 나를 낳고 죽었으니 얼굴도 못 봐도 끝없는 깊은 한 나오죠. 자, A에도 한이 나오고 1번에도 각골통한 한 나오죠. 각생입니다. 골, 뼈에 깊은 한, 그게 각골통한입니다. 나머지 얘들아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만 얘기해 줄게요. 답은 1번이고요. 무라일체는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자연체에서 많이 나왔죠. 이실점식은 원래 불교적입니다. 내 마음이 이 마음이다. 진퇴양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전지가 후퇴가 어려운 상황. 천우신조는 하늘이 주고 신이 주신 기회라고 해서 천우신조의 기회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심천전을 끝냅니다.